안녕하세요. 저는 STC랩의 웨이브 오토스케일 팀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도율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사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기독스 브릿지를 어떻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도구 소개 테라폼입니다. 테라폼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즉 IAC의 대표적인 도구인데요. 핵심은 이 HCL이라는 언어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선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EC2 인스턴스가 이런 상태로 존재해야 해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라폼이 알아서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라이트 플랜 어플라이 워크플로우는 라이트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플랜에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알 수 있고 어플라이를 통해서 승인을 하여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스테이트 파일로 인프라 상태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뭘 만들었는지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도구로는 아르고 CD입니다. 여기 옆에 써 있는 게 아르고 CD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짧은 이렇게 소개 문구인데요. 일단 기독스의 패턴 핵심은 일단 기독스의 모든 정보가 기세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정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세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지정된 대상 환경에 자동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두 번째죠. 그래서 따로 사람들이 이제 kubectl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를 비교하고 또 누군가 kubectl로 바꾸게 되면은 아르고 CD가 이를 감지해서 기세 정의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이거를 드리프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장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기독스 브릿지가 이제 마지막 도구입니다. 기독스 브릿지는 어려운 게 아니라 IAC와 결국 기독스 도구를 서로 연결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테라폼이 아니어도 되고 IAC와 관련된 여러 도구들과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폼으로 RDS를 만들면 이제 엔드포인트 URL이 나오는데 이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IAM 역할을 만들었는데 이걸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카운트에 연결을 해야 될 때 등등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기독스 브릿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스 브릿지는 메타데이터를 IAC에서 기독스로 전달하는 패턴인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겪었던 이제 기존 방식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화면은 클러스터 A, B, C가 있고 계속해서 EKS 설정 코드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관련 야물들도 테라폼 파일들과 함께 있었고 이런 패턴들이 클러스터 종류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일단 단순히 이렇게 정의된 야물뿐만이 아니라 kubectl을 통해서 직접 계속해서 어플라이를 해야 됐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반영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백보 순서를 다 고려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스 브릿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테라폼은 말 그대로 인프라 코드 관리와 배포를 담당하고 브릿지는 메타데이터를 전달하고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좀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구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른쪽은 테라폼 코드 예시입니다. 일단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모듈화를 해뒀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 종류에 따라서 베리어블로 인자들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로컬스에 설정한 저런 값들을 EKS 모듈에 주입하게 되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MD나 ARM 또 뭐 부하 테스트를 위한 캐퍼시티 또 매번 릴리즈마다 벤치마킹을 해야 돼서 벤치마크 등 여러 용도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르고 CD 설치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이 프로바이더를 지금 EKS에서 생성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여러 메타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저기 보시면 이제 EKS get 토큰이나 모듈 EKS 클러스터 네임 등 이런 인자를 테라폼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헬름 릴리즈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통해서 아르고 CD에 필요한 뭐 GitHub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헬름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르고 CD의 루트 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루트 앱을 왜 만드냐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이 테라폼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루트 앱을 하나 만듦으로써 앱 오브 앱스 패턴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약간 구현들의 쭉 되게 부분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얻었던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EKS를 썼기 때문에 저는 EKS 블루프린트 애드온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AWS에서 공식적으로 좀 제공하는 애드온 관리 모듈인데요. 예를 들어서 external DNS를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enable external DNS는 true라는 저 코드를 보시면 저렇게 선언을 하고 아래는 어느 정도 밸류들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은 바로 external DNS를 EKS 애드온으로 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뭐 IAM 역할 생성이나 IRSA 또 햄 차트 설치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단점은 있는데요.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제약은 되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있다는 점. 하지만 표준 설정으로서 빠르게 시작하거나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앱 오브 앱스 패턴인데 왼쪽에서 보시는 장표에서는 이제 루트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 아니면 설트 매니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면 이거를 계층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마이너스들은 싱크웨이브를 사용을 한 건데요. 이걸 통해서 배포 순서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없이 좀 안전하게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앱스가 루트 앱에서 선언되어 있던 그 앱스 폴더 아래에 각각의 이 왼쪽에 보이시는 각각의 레이어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야물들은 또 매니페스트를 저 아래에서 읽어서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폴더들이 깔끔해지고 아니면 재사용성도 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르고 CD 근데 앱 오브 앱스가 완전히 만능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게 싱크웨이브가 함정이 있었었는데 시작 순서는 보장을 해요. 하지만 이게 그 앞선 웨이브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CRD가 다 필요로 한 여러 리소스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배포 시에는 항상 에러가 터지길래 어떤 이유인가를 찾아봤더니 CRD가 없었던 것이었고 이 skip dry run on missing resources는 이 옵션을 true로 해서 CRD가 없더라도 잠깐 리트라이를 통해 설치가 되게끔 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잘 동작하는 거에서 당장은 좀 둔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HPA와 또 저희 제품 특성상 계속해서 워크로드의 수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게 아르고 CD에서 정의된 대로 계속해서 싱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 스케일 아웃이 됐지만 어느샌가 보면은 한계로 다시 줄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이그노어 디퍼런시스 필드인데 저기 싱크 옵션에 리스펙트 이그노어 디퍼런시스 true를 해서 이그노어를 적용을 하고 아래는 어떤 종류의 앱들이나 아니면 아르고 롤아웃 등 레플리카를 무시하는 이런 설정들을 사용을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또 매니지드 네임스페이스 메타데이터는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이스티오를 메인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이드카 방식도 쓰고 앰비언트 모드도 동시에 다 적용을 해야 됐어가지고 지금은 저게 지금 라벨에 모든 게 붙어 있지만 사이드카가 필요한 네임스페이스에는 사이드카를 인젝션을 하고
앰비언트 모드를 사용하는 거에서는 뭐 웨이포인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카펜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펜터는 일단 되게 사용하는 방향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얻었었던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상황이 인스턴스 리소스 최적화 필요인데, 이 뜻은 되게 빡빡하게 쓰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정말 10MB 아니면 100MB씩 줄여가면서 그 정말 칼같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작업으로. 근데 여기 보시는 카펜터의 레퍼런스에 숨어있는 인스턴스 타입스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저희가 흔히 EC2 뭐 C7A X라지라고 하면은 4VCPU에 뭐 8192 메모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3920, 네. 그리고 아래 또 메모리는 6584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뻑뻑하게 쓸 수 있었던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펜터가 만능은 아니고 되게 휴리스틱하게 적혀져 있는 게 동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예상과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결국 카펜터의 내부 동작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공식 문서에는 해당 문서들이 없어요. 이 GitHub 리포지터리에 직접 들어가서 디자인스 디렉터리가 있는데,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SIGS가 만든 카펜터고, 그거를 이제 포크 뜬 오른쪽은 AWS 프로바이더의 GitHub 리포지터리입니다. 대충 어떤 것들을 담고 있냐면은 동작 원리 중에 제일 기본적인 뭐 빈패킹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인스턴스 셀렉팅 로직이나 아니면 스팟 인스턴스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리고 콘솔리데이션, 즉 리소스 사용량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합칠지나 정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레퍼런스에 조금 담겨 있긴 하지만 정말로 세세하게 어떻게 동작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복잡함보다는 좀 라이트하지만 직관적으로 동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카펜터 쓸 때는 이 문서들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저희 제품 특성상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게이트웨이를 지원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게이트웨이 리소스들마다 모든 포트나 아니면 설정이나 라우팅 규칙을 매번 재사용하고 있었는데, 재작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추상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특히 헬m 템플릿 이 조건부 렌더링은 흔히 헬m 그 야물 리소스에서 if 분기나 아니면은 여러 오픈 소스들에서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밸류나 아니면 파라미터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enable istio나 enable con 같은 거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의 true나 false 등을 뭐 다 같이 켜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쓰는 공통 라우팅들을 정의를 했었고, 이 라우팅 정의를 공통으로 뽑은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게이트웨이 API가 출시가 되고 곧 있으면 이제 또다시 그게 표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뽑아둔 거고, 이제 나중에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if 분기를 타서 이렇게 생성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일단 왼쪽은 제가 이거를 한 3주 정도 작업을 해야 됐었어요. 빠르게 하긴 했어야 됐어서 250 커밋이 사실 다 된 건 아니고 한 그 PR에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번 하게 되면은 EKS 클러스터가 뜨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 애드온들까지가 다 뜨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 추적성은 물론 아직까지는 아틀란티스를 도입을 하지 않아서 테라폼의 어플라이나 뭐 변동 사항이 모두 다 기세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은 똑같이 다시 푸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성도 얻게 됐습니다. 이건 아르고 CD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동 사항들은 다 기재에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성도 얻게 되었고, 또 아까 모듈화를 통해서 어떤 클러스터든 간에 EKS 모듈은 한 개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축 방식을 이용해서 또 필요한 애드온이 있다면 동일한 애드온 설치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들은 어떤 거냐, 기룹스가 사실 제가 한 게 되게 완벽하지도 않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로 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게 휴먼 에러를 거의 없앨 수 있었고, 또 효율성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물론 러닝 커브는 존재했지만 약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 정도는 좀 할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틀란티스는 이제 팀원들이 살짝 반대를 해서 도입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모든 기술을 도입할 때 팀과의 그런 러닝 커브나 아니면은 팀원들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참고했었던 문서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스페셜 땡스 투 해서 always의 레브잇 글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발표 똑같은 제목으로 7월에 이제 글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그 저자분 저기 용현님께 일단 이렇게 실어보는 것을 허락을 받았었고요. 내용이 전혀 다를 거예요, 제 거랑은. 정말 빨리 끝났지만 Q&A 하고, 이거는 제 링크드인이라서 많이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